여러분, 70대에도 탄탄한 근육과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아니고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만의 건강관리법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몸짱 의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체력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운동만 열심히 해서 될까요? 아닙니다. 운동, 식습관, 생활 습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몸짱 의사들이 실천하는 건강 유지 비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따라하면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천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마지막에는 가장 효과적인 건강 관리 루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70대 몸짱 의사들의 건강 비결 함께 알아보시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병행한 사람이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발생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체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걷기만 하는 사람보다 근력 운동을 함께 한 사람이 기동력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70대에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뼈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기보다 근력 운동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몸짱 의사들은 매일 20분 이상 근력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10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이야말로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몸짱 의사들이 실천하는 운동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몸짱 의사들은 매일 일정한 운동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20분만 투자하면 근육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보행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실생활에서 중요한 하체 근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팔굽혀 펴기 또는 벽 밀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고 상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운동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허리와 복부 근육을 단련하여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균형 잡기 운동입니다. 한 발 서기 같은 운동을 하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운동 루틴을 따라 해보세요. 하루 20분만 투자하면 70대에도 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연성 운동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운동만큼 유연성 운동도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연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낙상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유연성이 부족하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70대 몸짱 의사들은 근력 운동과 함께 유연성 운동도 실천합니다. 대표적인 유연성 운동은 스트레칭과 요가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허리와 어깨 스트레칭은 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근육 회복 속도가 빨랐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하루 10분만 스트레칭을 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몸짱 의사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간단한 유연성 운동을 실천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운동 후 근육 피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근력 운동과 함께 유연성 운동을 병행해 보세요. 몸의 유연성이 좋아지면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가 근육 유지에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운동만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은 근감소증이 발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몸짱 의사들은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라면 하루 6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고 쉽게 손실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부족한 노인은 낙상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하고 계신가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지금부터라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식단 구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몸짱 의사들이 실천하는 영양관리 비법을 공개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큼 흡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몸짱 의사들은 하루 3끼에 단백질을 균형 있게 분배하여 섭취합니다. 아침에는 달걀, 두부, 요거트 같은 가벼운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점심에는 닭가슴살, 생선, 콩, 견과류 등을 포함한 단백질 식사를 합니다. 저녁에는 고단백 식품과 함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맞춥니다.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가 단백질 흡수를 돕고 근육 생성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오렌지,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섭취할 때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신장에서 제대로 대사되려면 수분이 충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단백질 섭취 패턴을 바꾸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D와 오메가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만 충분히 섭취한다고 해서 근육이 잘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 생성을 돕는 비타민 D와 오메가3 같은 필수 영양소도 함께 보충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햇볕을 자주 쬐지 않는 노년층은 비타민 D 부족 위험이 큽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이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메가3는 근육의 염증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근육 손실이 적었다고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고등어, 연어, 호두, 아마씨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몸짱 의사들은 매일 일정량의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섭취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근육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챙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노년기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이 심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장 건강을 지키는 것 또한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폐 기능이 좋은 사람일수록 건강 수명이 길어집니다. 심장이 튼튼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며 신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70대 몸짱 의사들은 근력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병행합니다.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을 단련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계단 오르기는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70대 몸짱 의사들은 매일 최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혈압 조절,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유산소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심장과 튼튼한 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다음으로 유산소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5일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강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낮은 강도의 운동은 심폐기능 향상에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격한 운동은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강도로 자신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속도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걸으면서 가벼운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다면 평지를 걷는 대신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을 걸어보세요. 계단 오르기나 빠르게 걷기를 병행하면 심폐 기능이 더욱 강화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유산소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유산소 운동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꾸준한 실천이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걷기보다 더 효과적인 심폐 강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걷기는 심폐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더 효과적인 운동법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심폐 건강을 더 빠르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란 짧은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운동과 낮은 강도의 운동을 번갈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1분 동안 빠르게 걷고 2분 동안 천천히 걷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에도 효과적인 심폐 강화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단을 오르는 것이 평지를 걷는 것보다 심폐 기능을 더 빠르게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천천히 한 발씩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영은 가장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수영은 물속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심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폐 건강을 위해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걷기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계단 오르기, 빠르게 걷기, 수영 같은 운동을 병행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다음으로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신체뿐만 아니라 뇌도 단련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낮다고 합니다. 뇌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됩니다. 몸짱 의사들은 매일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실천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독서, 퍼즐 풀기, 악기 연주 같은 두뇌 활동입니다. 독서는 언어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퍼즐 풀기나 보드게임은 뇌의 문제 해결 능력을 자극합니다. 악기 연주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켜 집중력을 높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몸짱 의사들은 꾸준히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배우는 습관을 유지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70대 몸짱 의사들이 실천하는 두뇌 자극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70대 몸짱 의사들은 매일 일정 시간 동안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 수학 문제나 퍼즐 풀기 같은 논리적인 사고 활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논리적인 사고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 같은 손을 활용하는 활동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대화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감정을 조절하고 뇌의 여러 부위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뇌 활동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씩 두뇌 활동을 해보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빠르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몸짱 의사들은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 및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기입니다.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감이 적고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거나 SNS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하는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혼자 하기보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면 더 지속하기 쉽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려보세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70대 몸짱 의사들은 하루 세 끼를 꼼꼼하게 챙겨 먹습니다. 이들의 식단에는 신선한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균형 있게 포함됩니다. 아침에는 달걀, 요거트, 견과류, 그리고 신선한 과일을 먹습니다. 점심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이나 닭가슴살, 그리고 다양한 채소를 곁들인 밥을 섭취합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먹되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세 끼를 건강하게 챙겨 먹는 사람들의 면역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몸짱 의사들은 가공식품을 최대한 피하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실천합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세 끼를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음식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섭취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몸짱 의사들의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몸을 망치는 음식과 건강한 대체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못된 식습관을 유지하면 건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노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공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가공육은 염분과 화학 첨가물이 많아 건강에 해롭습니다.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많은 음식은 염증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화한다고 합니다. 단 음료나 가공된 디저트 대신 천연 과일이나 견과류를 활용한 간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트랜스 지방을 피해야 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고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신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고혈압과 심장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즐겨 드시나요?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대체 식품을 선택해 보세요. 70대 몸짱 의사들은 물과 건강한 차를 자주 마십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노화를 늦추고 신체 기능을 최적화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는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생강차는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도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생강차가 좋습니다. 세 번째,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수면 질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몸짱 의사들은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를 마시며 건강을 관리합니다. 네 번째,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수분 섭취를 늘리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증가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차와 충분한 물을 섭취해 보세요. 다음으로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운동과 식습관만큼이나 수면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노화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70대 몸짱 의사들은 하루 최소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합니다. 숙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 자는 동안 빛과 소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멜라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네 번째, 취침 전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잠드는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요가나 명상을 하면 몸이 이완되면서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몸짱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10분 이상 명상이나 심호흡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산책이나 등산 같은 활동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세 번째, 운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덜 영향을 받으며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명상과 심호흡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명상을 한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몸짱 의사들은 매일 아침 10분 동안 명상과 심호흡을 실천합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합니다. 심호흡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몸의 이완을 도와 숙면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적고 더 활기찬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같은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몸짱 의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합니다. 세 번째, 음악을 듣는 것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씩 명상이나 심호흡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70대 몸짱 의사들의 건강 유지 비법 6가지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 번째,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여 근육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여 심폐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학습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을 실천하고 가공식품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6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건강관리법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강 관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습관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혹시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왠지 더 늙어 보이는 것 같고 피부는 늘어진 것 같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런 느낌 혹시 공감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70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노화가 확 찾아온다고 느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화는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습관이 한순간에 티가 나는 것뿐이죠. 그렇다면 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생활 습관부터 식습관, 운동,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하나라도 실천하면 확실히 달라지는 방법들만 모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아직 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70이면 늙은 거지.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삶의 태도입니다. 실제로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들은 70대에도 50대처럼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80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타고난 유전이 아닙니다. 바로 생활 습관과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특별한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앞으로 남은 삶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혹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계시나요? 움직이는 게 귀찮아져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아지진 않았나요? 이런 생활 습관이야말로 노화를 급격하게 앞당기는 주범입니다. 가만히 있을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관절도 더 뻣뻣해집니다. 결국 작은 움직임도 힘들어지고 점점 몸이 약해지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물을 적게 마시면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신진대사도 떨어집니다. 수분 부족은 노화를 가속하는 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 바로 잠을 대충 자는 겁니다. 늙으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깊은 잠을 자야 몸이 회복되고 노화 속도도 늦출 수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취침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세 가지, 움직이기, 물 마시기, 숙면, 꼭 실천해 보세요.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늘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들은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억력도 더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외출입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집니다. 반대로 매일 산책을 나가거나 친구를 만나면 훨씬 활력이 넘치죠. 또 중요한 공통점, 바로 밝은 표정입니다. 항상 기분이 좋아 보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실제로 더 젊어 보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자주 웃으면 얼굴 근육이 단단해지고 주름이 덜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절대 늙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아요. 난 아직 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결국 젊음을 유지하는 건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난 늙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직 할 수 있다라고 말해보세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젊음이 유지됩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 지금부터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늙었어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위험한 말이라는 거 아시나요?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계속 늙었다고 말하면 뇌도 몸도 점점 그 말에 맞춰 변하게 돼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더 느리다고 합니다. 반면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가 빨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젊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죠. 가만히 있기보다는 한 걸음이라도 더 움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젊어지고 싶다면 우선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늙었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대신 난 아직 할 수 있다. 오늘도 즐겁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결국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지고 노화 속도도 결정됩니다. 첫 번째로 꼭 먹어야 할 음식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참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뇌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브라질너트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한 줌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세 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시금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많아서 눈 건강에 좋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챙겨 드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젊어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매 끼니마다 한 가지씩 추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식단에 생선, 견과류, 녹색 채소 꼭 챙겨 드세요. 반대로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소시지, 햄, 인스턴트 음식들은 몸속 염증을 증가시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혈관 건강도 나빠집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과자, 빵, 단 음료 같은 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노화를 빠르게 합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튀긴 고기 같은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몸을 산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몸이 무겁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섭취량을 줄이고 대신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으로 바꾸고 단 음식 대신 과일을 드셔보세요.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건강과 젊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음식 선택만 잘해도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한 끼만이라도 바꾸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 하면 스트레스가 되지만 작은 변화는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가공식품 대신 견과류와 바나나를 먹어보세요. 점심에는 튀긴 음식 대신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선택하세요. 저녁에는 국이나 찌개에 채소를 듬뿍 넣어보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천천히 먹는 습관입니다. 음식을 너무 빨리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과식하게 됩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 위에도 부담이 적고 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녹차, 둥글레차, 생강차 같은 차들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음악을 틀거나 밝은 분위기에서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식습관도 생활 습관입니다. 하나씩 실천해 보면 어느새 건강하고 젊은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몸이 예전보다 더 약해진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작은 짐도 들기 어려운 순간이 많아졌다면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이 약해지면 몸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체온 유지도 어려워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키우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단 몇 주만 꾸준히 운동해도 근육량이 늘어나고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이고 근육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젊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운동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헬스장은 가기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충분히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입니다. 의자를 뒤에 두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근육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 운동,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몸을 기울인 상태에서 천천히 팔을 굽혔다 펴보세요. 팔과 어깨 근육이 강화되어 몸이 더욱 탄탄해집니다. 세 번째 운동,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다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운동, 손을 쥐었다 펴기입니다. 손을 꼭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 손과 손목 근력이 강화됩니다. 근력이 생기면 관절도 튼튼해지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하루에 단 10분. 이 운동들만 꾸준히 해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 운동이 어려울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자주 걷기입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이 단단해지고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많이 걸으려고 하기보다 천천히 10분씩 나누어서 걸어보세요. 두 번째, 앉아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내리거나 목을 좌우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이완됩니다.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가벼운 스트레칭을 습관화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수건을 이용한 운동입니다. 수건을 양손으로 잡고 위로 쭉 늘리면서 팔 근육을 단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혹시 스트레스 받으면 주름이 생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이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면역력도 약해지고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반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주 웃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낙천적인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훨씬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 밝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걸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젊게 삽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요리 배우기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전하는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삶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기대감이 크면 몸도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도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생기가 넘칩니다. 그들은 늙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것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마다 삶의 재미가 생깁니다. 도전을 멈추면 삶이 지루해지고 몸도 점점 약해집니다.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도전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하는 것, 그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도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젊습니다. 혹시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하지만 배움은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면서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삶에 대한 흥미가 커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부터 배우면 좋을까요? 첫 번째, 책 읽기를 추천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사고력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 외국어 배우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면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배우기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배워보세요. 배움이 곧 젊음입니다.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나요?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고 외출이 줄어들었나요? 그렇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담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면 신체 건강도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보세요.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라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외롭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활발할수록 정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오늘이라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은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첫 번째, 새로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네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취미 모임 등을 활용해 보세요. 함께 운동하거나 음악을 배우거나 여행을 가는 모임도 많습니다. 두 번째, 연락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보자라고 말만 하고 연락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집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SNS를 활용하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웃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가볍게 농담도 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곧 건강하고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나는 원래 내성적이라 모임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만으로도 사회적 활동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한 번 밖에 나가기입니다. 마트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점점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이웃과 인사하기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작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세 번째, 관심 있는 모임 찾기입니다. 종교 활동, 독서 모임, 운동 동호회 등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선물 준비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하면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사회적 활동을 늘리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결국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과 마음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하나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젊고 앞으로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젊음을 유지해 보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젊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